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 또 중동 위기 고조 상황에서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라는 게 폭스뉴스나 또 MBC 등 이 미국 언론들의 관측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이란과 핵 협상 등 외교적인 해결책을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돌연 이란의 강경한 쪽으로 좀 입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듯 보이죠.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 팔로우업을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국내 증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네요. 코스피가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주춤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때 2,998선까지 돌파하면서 정말 3,000선 턱 밑까지 추격을 했다가 다시 중동발 불안이 커지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우리 증시였는데요.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수준에 대한 조정 또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여전히 코스피 상단은 3,000선 이상으로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중동 리스크 때문에 또 하루 쉬어갔지만 그 안에서 유가 급등, 방산주 상승이 또 두드러졌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지수 자체 조정보다는 전쟁 관련주들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보이는데요. 자, 어제 주춤했던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시죠.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당장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면담할 걸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되겠죠. 그때부터 26일까지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잠정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를 앞두고 통상 당국의 움직임들도 꽤 빨라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여 본부장을 필두로 대미 협상 TF팀을 발족했고요. 또 통상 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회의 준비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 본부장,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확인해 볼 사안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빠르게 세워보시죠.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계속해서 지금 확전이 되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은 과연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실지 오늘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FMC. 예, FMC도 참 중요한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뭐 지난주도 그렇고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말씀드렸죠. 끝난 게 아니라고.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유가 반등이 유가가 이제 하락하니까 끝난 거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랬고 VIP 회원님들에게도 그런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지난주하고 어제 그 이틀 동안 3일 동안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번 FOMC 회의는 이제 1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19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19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 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차후 지금 WTI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을 할 텐데 어떻게 파월 의장이 대처하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이 요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주셨는데 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스라엘과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은 이미 했다. 네, 이미 사전에 좀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란 핵 합의가 아니라 거의 뭐 이란을 과거 이라크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진짜로 그냥 협상용 카드인 건지 실제적으로 미국 군인이 투입이 되는 건지 이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확전이냐 아니면 휴전이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의 약간의 차익 매물이 아마 그런 데서 비롯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휴전이 되든 아니면 확전이 돼서 뭔가 결과가 정리가 되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방산 섹터의 어떠한 흐름 자체가 크게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또 미 백악관에서 안보회의가 끝났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 그 여부가 논의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피해갈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만 섹터별로 봤을 때 의견이 조금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어제 유가에 대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좀 들고 가자라는 입장이셨는데 오늘 마침 유가가 또 4%나 급등을 했어요. 유가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심심찮게 올랐던 뉴욕 증시인데 이 부분은 지지난 거래일과 유사하게 국내 증시에서도 연동이 될까요? 네,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국제유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S-오일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국제유가 올랐을 때 변동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의 방산주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은 약간 불확실성 속에서 약간 피해가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현물과 선물 다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포지션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좀 특정 섹터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어제 장마판에 매도로 전환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섹터라 하면 유가, 정유주랑 방산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쪽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상원에서 2028년도에 IRA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가속화되는 거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특이했던 거는 조선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방원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과연 방산일까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재료들이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3,000선 턱 밑에서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매니저님은? 3,000선까지 올라왔는데 좀 쉴 때도 됐죠. 단기 한 1주, 2주 만에 지금 급등을 거의 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6월 달은 원래 조정을 합니다. 보통 6월 25일 전후로. 근데 이 6월 3일 이후에 인수위 없이 지금 빨리 교체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주 동안 지금 랠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3,000P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3,000P 돌파를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뭐 이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 작년 9월 달부터 얘기 드렸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원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방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방원 안에서 섹터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그랬고 계속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어제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란 수비대하고 후티 반군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그쪽 지역에서 세 개의 유조선이 이제 화재가 났는데 폭격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GPS로 자동 순환해서 이제 그러니까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항해사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GPS로 운행이 되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 지금 지금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이란 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고 있는 배들이 다 거기를 안 갇히고 다른 곳을 우회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전쟁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빨리 끝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3,000P, 5,000P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탄야후는 사실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야를 이스라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란 지금 전쟁을 뽑아들었는데 이란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네탄야후는 절대로 이번 전쟁을 물러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란 정부가 교체될 것인가 두 가지가 관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3,000P를 돌파를 못하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방원을 해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조방원에 있는 섹터에서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 잘 여러분 보신다면은 분명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희망을 잃지 마시고 대한민국 증시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금 해운주가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방을 좀 누를 수 있는 악재들이 많지만 이것을 진보를 위한 어떤 기회로 삼자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땐 또 조방원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랑 기존에 가던 주도 섹터랑 조금 달리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사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대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한 수요일쯤부터 해서 4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 정부에서 크게 맥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조선에 대한 패키지가 들어갈 것이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빠질 때 이렇게 조금 압력을 받을 때 조선을 좀 담을 기회인가 우리 다음 주를 생각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하나오션이 급등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가서 얘기를 할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렇죠. 이 부분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은 사실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 좀 담아두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저기 한미 협상에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관세기 꺼낸 다음에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네,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뭐 딱히 그 뒤로 진행된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미국에서 이번 정부가 어떻게 협상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카드를 꺼내서 뭔가 협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투자를 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어필을 하면서 협상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신재생 쪽 IRA 폐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꺼내 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분들이 가셔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가져올지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FOM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워낙 이제 다른 이슈들 때문에 FOMC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적은데 이번에도 뭐 금리 동결하지 않겠어 이러한 의견이 강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6월에 나오는 점도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빨라질지 아니면은 그게 더 미뤄질지 이런 것들이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주들이 막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아도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유리기판과 삼성전자. 예. 어제 시장의 주역은 삼성전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더니 어제 장중에 한 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가 맞나? 삼성전자가 4% 올라갔으면은 뭐 중소형주는 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고가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의 주도주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빨간색 긍정적으로 보냐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코스피가 이번 정부에서 5천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를 올린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덩치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343조 9,300억이 시총이었고요.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181조 2,700억, 2배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무려 삼성전자하고는 5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5,000P를 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우상향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하는 게 미국의 애플인데 애플 어제 종가 시가총액이 4,044조입니다. 10배 이상이 넘어가는데 퍼가 얼마?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나 그 당기순이익 대비 보통 곱하기 멀티플에서 보통 30배를 잡는데 어제 애플은 멀티플이 퍼가 28배더라고요. 그래서 4,044조인데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의 퍼가 기본 보통이 한 30배. 원래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130배, 150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퍼가. 근데 30배 정도로 쳤을 때 삼성전자를 878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수치상으로만 255%, 가격으로 봤을 때는 14만 8천 원 정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14만 8천 원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직전 고점 9만 8천 원 정도까지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요. 뭐 바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신다면 지금 500만, 600만이 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8만 원 이상에서 고점에 물려 있는데 분명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를 제대로 방향타를 갖고 올려서 갔으면 좋겠고 반도체도 지금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지금 인상을 되고 있고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HBM에서는 SK 하이닉스나 다른 기술력이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면 삼성전자도 바닥에서부터 탈피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가기 위해선 머지않아 삼성전자의 불기둥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삼성전자 오른 이유는 뭐 전략회의다, 아니면 AMD다, 브로드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급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AMD면 뭐 소캠, 브로드캠이면 디자인하우스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유리기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번 뭐 전략회의에 대한 진짜 기대감일까요? 이거 어디서 연유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유리기판이 어제 오른 거는 예. 결국에는 지금 이 AI 반도체의 경쟁 심화 이게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AMD가 AI 가속기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지금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캐파가 다 찼기 때문에 주문을 넣어도 지금 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대안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AMD랑 엔비디아는 경쟁 구도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미국 기업이지만 그럼 AMD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와야지 네.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CXL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캠이라는 그 메모리 모듈이 바뀌는 부분들에 맞춰서 결국엔 이제 메모리에 앞으로 연산장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전력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러면 전력 문제와 처리 속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같이 부각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소캠이 풀어서 설명하면은 시스템 온 칩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로 바뀌고 시스템 온 칩이라는 개념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연산장치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그럼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은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 저전력까지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심텍이라던가 이러한 PCB 기판주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PCB 기판과 유리기판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AI 반도체의 그런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쪽에서 부각이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는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게요. 원래 안에서 HBM, SK 하이닉스가 가면 밑에 아랫단에 있는 TC본도 장비가 같이 가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SK 하이닉스와 그 장비는 따로 놀고 그 안에 반도체 안에 아랫단에서는 뭐 기판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디자이너스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옵션이 늘어난 건데 네. 본부장님은 반도체 안에서 굳이 고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유리기판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딱 본다면 예. 저는 역시 유리기판이랑 저는 PCB 기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결국에는 젠슨왕 CEO가 소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메모리 모듈 자체가 이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PCB 기판 쪽이고 유리기판 쪽일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지금 동조해서 움직이는 게 이수페타시스랑 두산입니다. 네. 결국에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 결국에는 엔비디아 모멘텀을 하이닉스는 고스란히 받고 있고 그 밑단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랑 두산이거든요. 두산, 네. 왜냐하면 AI 가속기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왜 못 가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경쟁자가 등장을 했죠. 한화 쪽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 먹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반도체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지금 부담감이 네.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은 역시나 유리기판은 좀 살짝 쉬어갔고 그다음 PCB 기판주들이 가격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 소캠이랑 CXL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목 하나 종목 아까 가져왔어요.
관련해서. 마지막에 공개하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예. 자, 두 번째 점검 섹터도 넘어가 볼게요. 건설 기계와 태양광 쪽입니다. 와, 우리 배지조님은 태양광을 아직도 투자를 해보자라고 주시네요. 네. 어제 보셨죠? 네네. 어제 뭐 하나솔루션도 뭐 급등했는데 급락을 했죠. 급등 이틀 전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기 뭡니까 후보 기간 동안에 정책을 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낼 것 같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서해안, 남서해안의 해상풍력 그리고 호남의 태양광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게 될 것 같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력이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넘는데 보통 1기가와트 정도면은 100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2천만 가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구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 AI 반도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초고압 진류 전력망까지 만들어서 수도권에다가 쓸 건데 그렇게 된다면 뭐 생산하고 있는 뭐 서해안 또는 호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 그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또 많은 또 수혜를 받겠죠. 중요한 건 여기다가 탄소 중립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뭐 태양광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이 원래 지금 생산하는 데 키포인트는 원전인데요. 원전 다음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도 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고 태양광은 계속 해가 떠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도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발맞춰서 이 태양광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며칠 전에 급등을 했다가 하나솔루션이 어제 좀 급락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물량이 조선업종군이나 다른 섹터로 좀 물려가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조정을 또 하면 풍력이나 지금 태양광도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조정 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조정을 좀 더 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 신재생 쪽에 국내에서는 정책이 기대되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미국이에요. 어제도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회가 28년까지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급등을 했던 거는 이 기업들이 그래도 보존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로비가 지금 안 먹힌 것 같으니까 시장이 실망을 하고 이렇게 토해내는 것 같거든요. 세액 공제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태양광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갖고 있던 거의 중국 애들이 미국 시장에서 한 70~8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을 다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규제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이 또 미국이 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큐셀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정책을 안 받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마켓쉐어를 다 하나큐셀이 뭐 다 갖고 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어제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중국 기업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하나큐셀이 마켓쉐어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세액 공제 받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오히려 조정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보조금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기회다라고 분석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건설기계. 건설기계는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일단 보니까 수급이 좀 긍정적이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요즘에 핫하다고 했던 원전은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건설기계는 외국인들이 왜 노린다고 보세요? 단기간의 어떤 수익보다는 그래요? 좀 길게 결국에는 봐서. 이제 휴전, 동전 될 거니까 그거를 보는 게 아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네, 뭐
시간을 와. 두고 뭐 그들이 평생 전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이란도 우리 종전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는 뭐 전쟁이 끝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결과적으로 저런 재건이라던가 이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좀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좀 단기간에 수익 실현도 하지만 보통 어떤 특정 섹터는 좀 굉장히 길게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안에서도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눈에 띄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뭐 외국인들이 좀 사주지 않나. 근데 이거를 막 단기간에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가 지금 나오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실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쵸,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단기간에 어떤 뭔가 드라마틱한 시세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서 모아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불보다는 파란불로 네. 주셨던 게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봤을 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자라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섹터 점검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 알짜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주시죠.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예. 하나솔루션, OCI도 좋고 하나도 좋다. 그럼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고요. 예. 오늘 이제 진입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미끄럼틀에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은 중간에 딱 씁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탁 끝나서 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더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관련 이슈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지원 안 됩니다만 그 보조금 지원 안 되는 거를 중국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켓 쉐어를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OCI랑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차이점보다는 네. 두 개 다 공장을 미국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인 지금 이제 네. 그 OCI 홀딩스도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OCI 홀딩스가 원래 1,000평 규모의 부지를 갖고 있다가 11,000평으로 부지를 늘리면서 공장을 하나를 더 지었어요. 2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12시간, 24시간 계속 풀가동을 해도 그 보통 이제 만들고 있는 셀을 납품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OCI 홀딩스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태양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중국 업체에서 납품했던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남아 지역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개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차단을 시켜서 관세로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만 지금 싸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24시간 풀가동에도 지금 모자라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OCI 홀딩스, 하나큐셀 충분히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조금 두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둘 다 접근이 유효하다. 다만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금 조정이 완료됐을 때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이오테크닉스요. 네. 네. 사실 장비주를 주셨네요. 이오테크닉스는 삼성 밸류체인의 그쵸. 대표적인 HBM 관련주입니다. 빛을 많이 못 봤죠. 근데 지금 AMD랑 공급 계약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레이저 마킹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오테크닉스의 주 사업은 마킹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에 레이저 마킹을 할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UV 드릴러라는 유리기판용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지금 애플이 M5 칩을 얘기를 했는데 생산을 거기에 지금 공급처로 공급망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웨이퍼 가공이랑 절단 장비에 애플을 공급망에 합류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결국에는 애플도 지금 AI에 관련된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애플이 본격적으로 지금 M5 칩을 생산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그거에 대한 실적까지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까지 합류한다 그러면 저는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 굉장히 많이 덜어낸 상태입니다. 과거에 HBM 랠리 때 좀 상승 나온 부분만큼 뭐 지금 이렇게 힘이 있진 않지만요. 지금 고점 28만 원대 대비해서 조정받고 나서 11만 원대까지 조정받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좀 횡보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돌파가 나오면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비주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인 이오테크닉스가 투자 유효하다라는 입장. 자,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요.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약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실은 바이오 쪽에는 모멘텀이 많아서 어제 저희가 봤었던 관심주인 인벤티지 랩이나 이 비만 쪽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악재가 나와서 또 증시에서 또 영향이 또 있었어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오늘 바이오 쪽은? 뭐 크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시선이 다 파마 리서치로 가 있어가지고 거쪽 수급으로의 이탈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냐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액션으로 인해서 뭔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뭔가 깔끔하게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 관심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